포맷의 그 파일 구조를 갖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용량은 대략 한 장에 3에서 4GB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이가 있다고 하면 CD는 말 그대로 일반 여러분 CD 같은 CDR 매체 그런 이제 타입의 어떤 디스크를 이제 사용을 하고, 이제 SACD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미디어 자체는 DVD입니다. DVD하고 똑같은 디스크를 쓰는데 다만 이제 거기에 기록되는 방식이 기존의 이제 DVD는 DVD에 맞는 어떤 파일 스트럭처를 갖고 있고, 이제 SACD는 이제 그것과 달리 오디오 전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2채널, 멀티 채널, 그리고 가장 마지막 외주부에 있는 게 텍스트를 비롯한 이제 각각 부가 정보가 이제 디스크 안에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기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SACD를 넣고선 그 안에 파일 구조를 여러분 디렉토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2채널 디렉토리가 하나가 있고 멀티 채널 디렉토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2채널 디렉토리 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들으시는 그냥 2채널 스테레오 음원들이 들어있고, 멀티 채널에는 이제 멀티 채널 음원이 따로 두 개의 이제 트랙이 구분이 돼가지고 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주로 이제 볼 거는 이제 추채널 쪽에 있는 아마 데이터를 보게 될 텐데요. 그걸 이제 어떻게 추출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SACD에 있는 파일을 끄집어내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담겨 있는 파일이 나오는 게 DSD IFF라는 이제 이 파일입니다. 이 SACD를 제작할 때 쓰는 원래 최초의 이제 소니 필립스가 SACD를 만들 때 제정한 그 규약인데요. 그래서 DSD 인터체인지 파일 포맷이라고 해가지고 이 SACD를 제작을 할 때 DSD로 제작된 음원을 그 SACD 제작 과정에서 쓸 수 있게 만든 그 파일 포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장자는 .dff라는 이제 확장자가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SACD에 담겨 있는 파일들은 다 저렇게 .dff라는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릴 건 이제 DSF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은 소니에서 나중에 이렇게 따로 제안한 규격이 하나 있는데 DSD 디스크 포맷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이 DSD로 저희가 이제 지금 보는 건 다 SACD 제작을 할 때 거기서 이제 스테레오나 저희 스튜디오 같은 데서 쓰는 그 마스터 파일이 이제 DSD인 경우에 그걸 이제 염두에만 두고 있지만 실제로 그거 말고 개인들이 개인 용도로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뭐 방송 녹음을 하거나 어떤 용도로 간에 DSD 파일로 녹음이 가능합니다. DSD 파일로 녹음을 할 경우에 그럼 이 파일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CD에다가 뭐 어떤 음원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오디오 CD를 구워서 개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DSD 파일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파일을 구워서 쓸 수 있을 만한 디스크 구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니에서 이제 따로 자체적으로 만든 게 DSD 디스크 포맷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저기 약간 로고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DSD 파일을 가지고 개인들이, 그러니까 상업 용도의 녹음이 아니라 개인 용도로 만든 DSD 파일을 어떤 DVD 미디어에 구워서 들을 수 있는 일종의 DSD 음원 디스크가 되는 거죠. SACD 플레이어에서 재생이 가능한 DSD 디스크. SACD와 DSD 포맷 디스크와 다른 점은 SACD는 이제 상업용이기 때문에 제작 자체에 워터마킹과 이제 그 복제 방지 그런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재생이 되지 않고 반드시 이제 그 해독이 가능한 이제 SACD 플레이어에서만 재생을 해야 되는데, 이 DSD 포맷이라는 이 디스크 같은 경우는 그냥 복제 뭐 이런 게 없고 그냥 말 그대로 CD하고 똑같이 그냥 웨이브 파일로 CD 굽듯이 DSD 파일을 넣어서 그냥 부은 CD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 재생 가능한 플레이에 집어넣기만 하면 DSD 파일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방식에서 쓰는 파일 구조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DSF나 DSD IFF 저 위에 있는 두 파일은 똑같은 파일입니다. 다만 이제 차이가 있는 거는 그 DSF 같은 경우는 파일 앞에 헤더라는 그 정보가 들어가는 부분에 이게 DSF라는 약간의 그 이제 정보가 들어갈 뿐이지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오디오 정보는 두 파일이 똑같은 DSD 내용을 그대로 갖고 있는 파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이미지 이거는 일단 무시하시고요. 맨 밑에 지금 이제 DST라고 해서 이제 써 있는데요. 이제 내용이 뭐냐면 다이렉트 스트림 트랜스퍼라고 해서 이제 SACD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한 3에서 4기가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간 스테레오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기가에서 한 2기가 사이 정도 용량이 충분합니다. 근데 문제는 멀티 채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디스크가 용량이 커지는 건데요.
디스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통상적으로 나오는 거에 보면은 이 지금 앞서도 이제 소개를 드렸지만 SACD 자체는 사용하고 있는 미디어가 DVD입니다. 싱글레이어 DVD 생각하시면은 대략 한 4.7기가 정도 용량이 되거든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1.5기가 정도 스테레오로 빼고 나면 남는 게 대략 한 3기가 정도 되는데 3기가 안에 이게 5.1 채널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SD 파일을 압축하는 압축 기술을 이제 소니 필립스에서 제안을 개발을 한 건데, 그래서 그때 사용되는 게 이제 DST라는 방식으로 압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제 이해를 하시려면 요즘 플랫 같은 파일들 많이 듣고 계시죠? 뭐 플랫, 뭐 AP 뭐 이런 것들, 그런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이 PCM 규격에서 기존의 웨이브 파일을 압축한 무덤실 압축이 플랫이나 AP 뭐 이런 파일이라고 하면은 이 SACD에서 쓰는 DSD를 위한 이 압축 포맷으로 규격이 나온 게 이 DST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SACD를 집어넣어서 보면은 대부분의 디스크들이 저 DST 방식으로 해서 일단 압축되어 있는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생을 하면은 우리는 그걸 모르지만 플레이어에서는 자동적으로 그 파일을 읽어드린 다음에 인식을 해서 디코딩을 해서 저희한테 들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음반들이 그 무손실 압축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일반 SACD라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이게 세 개를 지금 알려드린 거는 저희가 이제 SACD에서 DSD 파일을 추출해낼 때 이제 저 종류의 이제 파일 중에 어떤 걸 선택해서 추출해낼지를 개인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제 저희가 추출할 때 이게 옵션이 될 거기 때문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DSD 파일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디스크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은 컴퓨터에서 뭐 CD를 복사하거나 뭐 데이터 CD든 음악 CD든 복사를 하시게 되면은 그냥 디스크 카피를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되게 이제 하드 디스크에다 CD 같은 거를 이미지로 저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때 사용하는 게 저 이제 ISO라고 해가지고 이제 디스크 이미지 통째로 그냥 끄집어내는 게 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SACD도 리핑을 하게 되면은 리핑할 때 ISO 이미지로 그대로 추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SACD를 통째로 그대로 저장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옵션도 이제 지정을 하면 SACD를 그대로 통째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SACD를 그럼 어떻게 리핑을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아마 뭐 저번에 전화로 저한테 뭐 연락이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어떻게 가능하냐 뭐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략히 SACD에 대해 소개를 드리면, SACD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DVD 미디어를 쓰기 때문에 어떤 디스크를 도는 픽업 그리고 거기서 해독하는 어떤 기본적인 기능은 DVD 드라이버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SACD를 인식하고 못하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복제 방지되는 거, 워터마킹 관련된 거, 그리고 그 파일 구조, 이게 조금 읽는 방법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집약시켜 놓은 이렇게 약간 반도체 같은 게 되게 롬 드라이브에 이제 붙어 있으면 그 SACD를 읽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떤 SACD를 읽게끔 회로적으로 그 칩이 들어간 거는 SACD 플레이어 외에는 아직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니가 DVD 롬 드라이브에 SACD 기능을 넣었으면 아마 이미 옛날에 누군가 그걸 이제 락을 깨서 컴퓨터에서도 쉽게 SACD를 리핑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됐겠지만, 이제 그 원래 SACD가 초창기부터 이제 부르짖었던 게 우리는 제가 안 되는 어떤 파일 구조를 갖고 있다, 디스크 구조를 갖고 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게 SACD를 불러서 읽을 수 있는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스크 드라이브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3 같은 경우는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초창기에 아마 발매돼서 한 1년 내에 발매됐던 제품들이 그 SACD 재생 기능이 있는 플레이스테이션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플레이스테이션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SACD 읽기 위한 회로가 다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기계를 가지고 이제 해커들이 이제 많이 이제 연구를 해서 그 기능을 깬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플레이스테이션 자체가 이제 리눅스 기반으로 돌아가는 컴퓨터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근데 다만 이제 그거를 이제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막아놓던 거거든요, 기존에.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를 드리면 이제 기존에 뭐 아이폰 쓰시면 탈옥이라는 얘기 아마 들어보셨겠고, 안드로이드 폰 쓰시면 뭐 루팅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PS3도 시스템이 이제 액세스 가능한 부분이 있고, 이제 기존의 사용자들이 그냥 뭐 어플을 깔든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 실행만 가능한 그런 것만 이제 기존에 썼던 건데, 이제 해커들이 통해서 그걸 이제 깨서 들어간 다음에
그 SACD 드라이브를 이제 액세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낸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3 안에 이제 다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SACD 드라이브를 이제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따로 스칼렛북이라는 걸 이제 갖다가 짜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가능해진